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자작나무가의 박달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나무 중에서 박달나무 앞에 까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까치박달, 요 까치박달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까치박달은 박달나무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목재가 박달나무처럼 단단하고 치밀하고 튼튼하다. 그리고 쪼개지지도 않는다 해서 박달나무와 같은 재질의 목재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까치라는 말이 붙었죠. 왜 까치라고 붙었는지, 까치는 우리 집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까치인데, 그 까치가 왜 박달나무 앞에 붙어 있는지 오늘은 이 까치박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까치박달, 이 까치박달나무는 나무의 이름에 이 박달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 박달이라고 하는 것은 박달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까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 주변에서 민가 근처에서 많이 살고 있는 까치, 까마귀 아니고 까치, 그 까치 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달이라고 하는 요 말이 들어간 것은, 요 까치박달에 박달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요 까치박달은 나무의 목재가 박달나무처럼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면서 쪼개지지 않는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나무가 쇠처럼 단단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박달나무인데, 요 까치박달도 마찬가지로 요 나무가 아주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하면서 쪼개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목재로, 요 까치박달의 목재로는 이 홍두깨를 만들거나 빨래방망이나 다듬이방망이 또는 절구공이 같은 것으로 이 박달나무의 목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까치박달의 목재는 단단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같은 박달나무인데 그 앞에 까치라고 붙은 건 왜 붙은 겁니까? 까치가 왜 붙었습니까? 까치라고 하는 말은 까마귀, 까치, 참새 할 때 바로 그 새의 이름이죠. 새의 이름인데, 요 까치라고 하는 새는 우리 민가 근처 사람들이 사는 집 주변에 많이 살고 있는 새가 까치죠. 까치는 집 주변에 민가 근처에 많이 사는데, 민가 근처에 많이 사는 박달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까치를 뺀 박달나무는 높은 산을 좋아하는 나무죠. 까치를 뺀 박달나무는 높은 산을 좋아해서 요 박달나무는 잠깐 보면은 이 박달나무는 높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소 해발 600m 이상에서만 삽니다. 그래서 최소 해발 600m 이하에는 박달나무가 살질 않는데, 600m 이상 높은 곳은 심지어는 해발 2000m까지도 되는 높은 곳에 살고 있는 나무가 바로 박달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까치박달은 높은 곳에는 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는 살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민가 근처 집 주변에 많이 살고 있어서 까치라는 말이 붙어서 까치박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까치박달은 꽃의 모양이나 열매 모양에서 아주 특이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열매가 아주 정말 특이합니다. 이런 특이한 열매를 맺는 것이 까치박달인데, 이 까치박달이 꽃이 필 때 보면 4월달에서 5월달에 꽃이 피는데, 이렇게 숫꽃 차례가 있고 이렇게 암꽃 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숫꽃 차례도 달리고 암꽃 차례도 달리는, 암꽃과 숫꽃이 한 나무에 달리는 암수가 한 그루이다. 암수 한 그루이면서
요 숫꽃의 숫꽃 차례를 보면은 숫꽃 차례는 이렇게 아래로 드리워지죠. 아래로 축축 늘어져서 매달려 있게 되고, 암꽃 차례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이렇게 드리워져서 매달려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꽃을 제가 조금 전에 숫꽃의 차례라고 했습니다. 숫꽃이면 숫꽃이지 숫꽃의 차례는 또 뭐냐? 차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꽃이 한 개가 아니라, 요 숫꽃 차례 요 한 개는 숫꽃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많은 숫꽃이 모여 있다. 그래서 숫꽃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차례다. 그래서 차례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얗게 보이는 요 한 개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요 하나가 숫꽃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숫꽃 요거 한 개, 하얀색의 요 숫꽃 하나를 딱 떼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개를 딱 떼어서 여기 사진을 찍어 보았더니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숫꽃이니까 숫꽃에는 수술이 있고 수술 끝에 꽃밥이 달리죠. 여기 초록색에 요 두 개가 붙어 있는 요것이 바로 꽃밥입니다. 꽃밥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숫꽃, 요게 숫꽃 하나인데, 숫꽃 하나에는 수술이 4개 내지 8개의 수술이 모여서 숫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술이 8개, 많게는 8개까지 모여서 숫꽃 하나가 되는데, 요 숫꽃을 싸고 있는 포대기 같은 요것을 우리들은 꽃을 싸고 있는 꽃싸개라고 합니다. 꽃싸개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포라고 쓰죠. 포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꽃싸개라고 하는데,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업고서 업을 때 포대기를 싸고 업죠. 그 포대기 할 때 그 포자입니다. 포대기 할 때 포자로, 포대기는 애기를 싸서 감싸서 등에 업는다 할 때 포대기라고 하는데, 이 꽃은 꽃을 싸고 있다. 꽃을 싸고 있다 해서 우리말로는 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꽃싸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꽃싸개가 이렇게 초록색의 꽃싸개가 삼각형 비슷하게 달걀 모양의, 길다란 달걀 모양의 이러한 꽃싸개가 요 속에 들어있는 수술 4개에서 8개를 감싸고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꽃싸개이고, 요 꽃밥, 요 수술은 수술대 위에 있는 꽃밥만 보이고, 지금 요 아래 보여야 할 수술대는 지금 너무 짧아서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는 상태이고, 여기 꽃밥이 이렇게 있는데, 꽃밥의 끝에는 하얀색의 실 같은 길다란 털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털이, 긴 털이 많이 있는 꽃밥을 4개에서 8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것이 숫꽃 하나가 되는데, 요 숫꽃 하나가 모여서 요거 숫꽃 하나, 요게 하나, 여기도 숫꽃 하나, 여기도 숫꽃 하나, 여기도 숫꽃 하나 해서 여러 개의 숫꽃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숫꽃이라고 하지 않고 숫꽃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꽃 차례인데, 이 길이가 5cm에서 6cm 정도 되는 장년가지에 달리고, 암꽃 차례는 장년가지에 숫꽃이 달리고, 암꽃 차례는 이렇게 가지의 끝부분에 햇가지 끝에 암꽃 차례가 달린다. 이렇게 암꽃 차례가 햇가지 끝에 달리게 되는데, 이 암꽃 차례를 또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렇게 돼서 가지의 끝에 아래로 이렇게 암꽃 차례가, 초록색의 암꽃 차례가 매달려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암꽃이 아니고 차례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암꽃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개의 암꽃들이 모여가지고 암꽃 차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암꽃 하나를 한번 떼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떼어 보았더니, 조금 전에 말했던 요 포대기라고 하는 꽃싸개, 숫꽃에서 말했던 요 꽃싸개가 이런 초록색으로 암꽃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암꽃에 이렇게 포가 있고, 포라고 하는 꽃싸개가 있고, 이쪽에도 암꽃이라고 하는 포라고 하는 꽃싸개, 지금 2개의 꽃을
한꺼번에 떼어서 보고 있는데 요 꽃사계의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하얀색의 암술대가 2개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꽃사계 하나에 암술대가 2개, 여기도 꽃사계 하나에 암술대가 2개가 있는데, 그러면 암술대만 있고 그러면 꽃잎은 없냐? 꽃잎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여기 꽃덮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이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잘 구별을 할 수 없을 만큼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사계, 꽃덮이라고 했습니다. 꽃덮이. 한자로는 이렇게 화피라고 하는데, 이러한 꽃덮이의 조각들이 4개 내지 5개가 여기 보면 여기 1개만 이렇게 딱 보이고 있는데, 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뒤쪽에도 초록색의 꽃덮이, 화피라고 하는 꽃덮이가 4개 내지 5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사계 속에는 암술대가 있고 꽃잎이라고 하는 꽃덮이도 있는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꽃사계 부분, 아까 여기 숫꽃의 이 꽃사계에는 길다란 털이, 끝에 길다란 털이 있었는데, 요 암꽃의 꽃사계에는 보면 여기에 털이 있습니다. 꽃사계의 가장자리에 털이 보이는데, 이거 하도 작아서 제가 사진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 꽃사계의 가장자리에 하얀 털들이 보이는데, 이 털들은 아주 가늘고 바늘보다가도 더 가늘고 또 딱딱한 털이 있습니다. 딱딱하고 가늘고 날카롭죠. 날카롭게 생긴 이런 바늘 같은 털이 꽃사계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털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털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 꽃사계는 나중에 열매가 되면은 이 꽃사계는 열매의 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꽃사계는 나중에 열매가 되게 되면은 이 꽃사계가 바로 이러한 열매 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꽃을 싸고 있던 것이 열매를 싼다 해서 열매 싹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과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이러한 꽃사계가 이렇게 열매 싹으로 변했는데, 꽃사계에서 보면 꽃사계에는 이런 톱니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톱니가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렇게 불규칙한 톱니들이 나중에 열매가 되면은 열매 싹에서도 이렇게 뾰족한 톱니가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뾰족한 톱니가 있게 되는데, 요 열매 싹들이 여러 개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열매 싹이 하나 이렇게 열매 싹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이러한 기둥처럼, 원기둥처럼 보이죠. 이러한 원기둥처럼 보이는 이러한 열매 이삭을 맺게 됩니다. 열매 이삭, 한자로는 과수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열매 이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6에서 8cm 정도 되는 커다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은 나중에 꽃이 다지고 나서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참 특이하고 재밌게 보이는데, 이러한 열매 이삭에서 여기에 열매 싹에, 과포라고 하는 열매 싹의 요 가장자리에, 열매 싹의 가장자리, 여기 요 부분이죠. 요 가장자리 부분에도 날카로운 털이 있습니다. 여기서 꽃이 피었을 때 여기서 날카롭고 가늘고 날카롭고 단단한 털이 있다고 했는데, 이 털들이 끝까지 남아서 열매도 남아있게 되죠. 열매의 껍질에도, 열매 과포라고 하는 열매 싹에도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남아있게 되는데, 사진상으로 지금 털들이 보이질 않는데, 사람의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 털이 너무나 가늘고 너무나 날카롭고 가늘고 작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요 열매를 따다가
열매 싹의 속에 들어있는 요 씨앗을 보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손으로 잡고서 이걸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속에 이러한 씨앗이 들어있죠. 씨앗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달려있던 바늘처럼 날카로운 가시들, 바늘 보다가도 더 가늘고 더 작고 더 날카로운 가시들이 요것을 손으로 잡는 순간에 콕콕 찔러버립니다. 찔러서 살에 박혀버리죠. 박혀버리는데 아따고 하면서 보는 순간에 따구어서 손을 펴보면은 그 바늘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가늘어서 육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손에 박히면은 빼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여야 뽑아내죠. 뽑아내지 못하고 그냥 살에 박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힙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혀서 따끔따끔하게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데 이 열매를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만지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싹의 속에는 이러한 씨앗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 씨앗은 이렇게 아주 겉에 껍질이 단단합니다. 이러한 겉에 껍질이 단단한 이러한 작은 씨앗을 우리들은 소견과라고 합니다. 우리 견과라고 할 때 견과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호두나 잣이 있죠. 호두나 잣은 겉껍질이 아주 딱딱해서 심지어 호두 같은 경우는 손으로 깨지를 못하고 망치로 두드려 깨야지만 깨질 정도로 겉껍질이 단단한 것을 우리들은 견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견과, 이것도 견과인데 크기가 4에서 6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견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다가 작은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소자를 써서 소견과라고 하고 이것을 한자로는 소견과이지만 우리말로는 작은 굳은 껍질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껍질이 열매 껍질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다. 잣이나 호두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껍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굳은 껍질 열매인데 열매의 크기가 작아서 작은 굳은 껍질 열매가 요 포 안에 열매 싹의 속에 요 씨앗이 들어있는데 요 열매 싹에 함부로 만지면 손에 찔려 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까치박달입니다. 요 까치박달은 요것을 손으로 만지면 가시가 박히지만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특이하고 신기하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까치박달의 또 특징은 요 까치박달은 나무의 목재에 있죠. 아까 까치박달은 박달나무라고 해서 나무의 목재가 단단하고 질기고 또 요 까치박달은 질기면서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요거 유용하게 우리 생활에 많이 이용을 해서 졸구공이나 빨래방망이나 다듬이방망이 같은 육모방망이 같은 단단한 재질이 필요한 나무를 쓸 때는 바로 요 까치박달을 쓰게 되는데 요 까치박달의 가지를 보면 재밌습니다. 가지를 보면 요게 겨울눈의 겨울눈 동화라고 하는 겨울눈의 모습인데 겨울눈이 아주 길게 송곳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겨울눈을 갖고 있고 가지에 보면은 이러한 뭐가 보이죠. 무슨 사마귀 같은 이런 것이 보이는데 요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피목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껍질 눈이라고 합니다. 요거 눈처럼 보입니까? 고양이 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껍질 눈이 이렇게 많이 다닥다닥 많이 있는데 이 껍질 눈들이 나중에 줄기가 되면은 줄기로 크게 되면은 이 껍질 눈 하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름모꼴 비슷한 이러한 볼록 렌즈 모양의 형태의 이러한 모양으로 요 껍질 눈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 가운데 있던 줄이 이렇게 가운데 있던 줄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진한 갈색의 이러한 껍질 눈으로 변하는데
그 뒤에 있는 진짜 나무의 껍질은 이렇게 하얀색이죠. 하얀색의 나무 껍질에 볼록 렌즈 같은 커다란 피목, 껍질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까치박달입니다. 근데 이 까치박달은 키가 12m에서 15m 정도 자라는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이면서 큰 키나무, 교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나무 껍질이 독특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 나무를 만나면은 이 나무의 나무 껍질만 보더라도 까치박달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까치박달은 다른 박달나무 종류들에 비해서 여기 잎에도 또 특징이 있는데, 잎에 이렇게 견맥, 한자로 측맥이라고 하는 것이 12에서 20쌍이 있습니다. 여기서 잎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맥을, 요것을 중심맥이라고 하고, 요 옆으로 갈라지는 요 맥들, 옆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맥을 견맥이라고 하죠. 견맥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측맥이라고 하는데, 요 숫자가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쭉 세어보면은 12에서 20쌍 정도로 측맥, 견맥의 숫자가 많은 것이 바로 까치박달인데, 거기에 비해서 박달나무는 그 견맥의 숫자가 9에서 10쌍이다. 그래서 견맥의 숫자가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박달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까치박달은 이렇게 12에서 20쌍 정도로 2배 이상 견맥의 숫자가 많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으로 박달나무와 까치박달은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